안녕하세요, 도라이버 데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쿄 2편 갑니다. 도쿄에서 피해야 될 여자애들 유형 말씀드렸고, 피해야 될 에어리어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신 분들은 피해야 할 유형의 여자애들을 알거든요. 사건에 휘말리거나 일본 입국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와주세요. 그리고 이쇼니 사케 오케이 이런 멘트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죠. 신주쿠 대로변이나 시노도리에서 말을 걸었다고 치고 스메마센부터 가면 됩니다. 채널 이름이 사쿠라 도라이버인데 사쿠라 도리는 조금 피하기로 했었죠. 밤에 특히 여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당일날 바로 아름다운 데이트를 원하기 때문에 지역도 지역이고 스트리트보다는 다른 데서 더 많이 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신주쿠 기준 스트리트로 말씀드릴게요. 스미마셍 혹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하면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서서 들어줍니다. 이때 대사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이브가 정말 중요합니다. 끈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헌팅을 받고 일터에서는 어딜 가든 남자들이 말 거는 나날들이 매일매일 이어지는데 당당하게 말 걸어도 도망갈까 말까를 쭈뼛쭈뼛 거리거나 너무 양아치처럼 말을 걸면은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래서 바이브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다들 평소보다 살짝 하이톤으로 가셔야 돼요. 스미마셍 혹은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안 통하니까 안 됩니다 진짜. 1편 안 보신 분들 보고 오세요. 존잘은 통한다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략을 써야 돼요. 자꾸 존잘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가 존잘이 아닌데 뭐 어떡할 거야. 물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 악구는 갖추고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일단 첫 마디의 바이브로 멈추냐 안 멈추냐가 결정이 됩니다. 언어는 사실 20% 미만이고 바이브랑 바디랭귀지가 소통의 8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엄청 중요해요. 일단 여자애가 멈춰서 들어줘야 뭔 말을 할 거잖아요. 안 멈추고 계속 가면 일단 성공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멈춰있는 여자한테 말 거는 것도 방법인데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한테 말 걸어도 돼요. 한국 여자들은 남자친구 있어요? 혹은 저희 진지한 대화 중이세요? 딱 이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아주 참신한 대응책들도 있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일본 얘기니까 넘어가고 이제 일본 여자들의 경우에는 아예 말로 대응을 안 하고 폰만 쳐다봅니다. 이거 완전 이제 무시하는 형태의 거절이랄까? 우리의 마인드셋은 이걸 거절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경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절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말 거는데 어떤 사람인지 같이 판단이 안 섰는데 살갑게 받아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것도 일본은 현민성이랑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래서 폰만 쳐다보고 있거나 빠르게 걸어서 막 도망가거나 남친이 있다고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이 대응책들은 다른 영상에서 얘기하고 좀 받아주는 경우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초보분들을 일단 쿨하게 놔주세요. 괜히 잡겠다고 악수만 더 두다가 더 까입니다. 거절이 안 나오고 100% 성공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진짜 남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결혼하는 애들은 진짜 일찍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많이 늦어졌는데 한국이 30대 초반이면 그래도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애들도 일본에는 꽤 있어요. 결혼식을 안 하고 거의 혼인신고만 하니까 보통 전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가 아니고 월세로 시작한 것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0.6인데 일본 그래도 1.2 한 2배 정도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라인을 교환한 다음에 다른 날 보는 게 이제 제일 베스트긴 해요. 바로 같이 한잔하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거는 초보한테는 좀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라인 교환하는 것부터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첫 번째 질문형, 두 번째 제안형, 직접형, 혼합형 등등 저는 이 중에 그때그때 상황이랑 장소, 연령대까지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쓰는데 제가 T라서 이렇게 한번 유형을 구분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분석이 돼 있어야 체계적으로 좀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튼 이 중에 초보가 가장 사용하기 쉬운 질문형은 한국인인 점을 살려서 길을 물어본다든지 혼자서 마실 만한 장소를 물어본다든지 주변에 유명한 맛집을 등등이 있는데 다른 유형이나 그리고 진짜 초보 매력 터지는 더 참신한 질문이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온라인 강의 런칭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거기서 좀 배워보는 걸로 하고 일본어 안 되시면 팟빵으로 미리 적어서 보여줍시다. 그럼 이렇게 봐줘요. 일단 스미마셍 이걸로 멈췄으면 봐줍니다. 랜드마크나 근처 관광지 등등 이제 여기 어디예요? 라고 일부러 좀 물어본 장소에서 가까운 데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보통은 길을 막 알려줘요.
직진해서 왼쪽 꺾으면 된다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본어로 하지만 일본어 안 되시면 그냥 영어로 스트레이트, 라이트, 레프트 하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데 계속 못 알아들으면 아예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데려다주는 동안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가까운 거리를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길을 헷갈려서 물어봤다가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게 된 적도 많아요. 진짜요. 근데 이거를 밤에 캐치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캐치는 그 캬바크라나 걸즈바 등등으로 안내해주는 사람인데 쉽게 말해 삐끼죠. 가부키 저는 일본인이 일본인한테도 사기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면 더 조심해야 돼요. 자, 데려가 주는 동안에 간단한 대화를 하고 라인을 따는 겁니다. 이때 바로 라인을 따기보다는 대화를 좀 야리토리를 해주고 나서 따면 다른 날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이때 미력구 포인트를 확 박아주셔야 돼요. 대체 어떤 말을 해야 미력구 포인트가 팍팍 정립이 되는지 그런 거는 심화 과정에서 알려드리고, 간단하게는 데려다줘서 너무 고맙다, 한국 돌아가기 전에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하면 명분이 확 서죠. 그런 여자들이 온토 데스까 하면 온토다요 해주시면 되고, 혹은 야야 다이저우네 하면서 예의상 거절을 하겠죠. 길을 데려다 준다는 건 아예 흥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상 거절이라고 보는 게 맞고, 이럴 때는 다이저우잖아 하면서 장난스러운 바이브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바이브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일부러 다이저우잖아 장난스러운 톤으로 말해주면 피식 웃으면서 긍정 신호가 나옵니다. 보통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호랭이처럼 그냥 바로 그냥 라인 교환할래? 밥하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쓰는 말들은 일본어를 그냥 외워주시는 게 빨라요. 라인 코칸스를 하이픈 표시는 좀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코칸, 코를 좀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코칸, 라인 코칸스를. 그리고 위에 대화에서 포인트는 이 말을 자연스럽게 놔버렸다는 거예요. 일본어의 서투기 때문에 반말로 해도 이해하는 느낌도 있을 거고,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여기서 바이브를 살리면 그냥 20대 후반부터는 본인보다 더 어려 보이면 반말 써도 됩니다. 말 놓는 거에 대해서 말 놔도 돼요? 막 이런 뻘짓만 안 하면 말 놓는 거에 대해서 한국보다 훨씬 관대해요. 자유로운 느낌. 그래서 일단 말 편하게 대하면 여자애는 그냥 존댓말 쓰거나 아니 자기도 반말 쓰거나 알아서 합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렇게 이해됐어요 하면은 라인 교환하고 다른 날 약속 잡으시면 돼요. 심플하죠. 살짝 장난스러워서 재밌지만 담백하게. 그리고 헤어질 때 그냥 아리가또 바이바이 하시면 돼요. 제발 사요나라라고 하지 마세요. 사요나라는 바이바이가 아니고 완전 이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죽어서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원히 안녕 뭐 이런 거라서 사요나라 하시면 이전에 미료코 포인트를 잘 심어놨다면 웃기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안 배웠으니까 그냥 오히려 역효과예요. 어프로치 했는데 엄청 별로여서 진짜 다시 보지 말자, 영원히 바이바이 하고 싶으시면 그때 쓰시면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만날 확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더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미료코 포인트를 더 심는 거는 본편 강의 런칭하게 되시면 좀 봐주시고, 무료 유튜브 정도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일본 여자애들이랑 인맥을 만들고 뭐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음 3편에서는 이제 신주쿠 술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느낌의 술집이 좋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쿄의 다른 스팟들도 좀 다뤄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 바이바이.